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장 헬로메나의 서영호입니다. 앞서 시리아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봤고요. 소말리아 모델 아니면 리비아 모델, 끝없는 내전으로 갈 것인지, 끝없는 내전으로 간다는 그런 분석의 이유는 잘 아시죠? 여러분, 시리아 내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일단 아사드 정권은 알라위파라 그래서 시아파의 분파이죠. 그래서 아주 소수입니다. 15%에서 20%밖에 안 되는 그 알라위파가 계속해서 이제 54년 동안 아사드 정권에 힘입어서 순니와 드루즈와 기독교인들을 이제 통치를 해왔죠. 보통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이라크처럼 사담 후세인이 순니였고 오랜 기간 순니파를 등용해왔고 시아파를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3년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자마자 미국이 세운 친미 이라크 정권은 이제 시아파 정권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아파와 순니파 간에 이제 복수 혈전이 됩니다. 시아파는 오랫동안 순니파의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권을 잡자마자 순니파에 대한 복수를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민병대들이 많이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순니파와 시아파 간에 이제 피비린내라는 내전으로 거의 뭐 내전 양상으로 갔고, 그리고 사담 후세인 밑에서 오랫동안 군인 생활을 했던 그런 민병대라든지 군 조직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IS, 알카에다나 아이시스로 합류하면서 결국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이슬람 순니파 극단주의 괴물 조직들이 만들어진 이유도 역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붕괴에서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물론 사담 후세인을 붕괴시킨 것은 역시 미국의 가장 큰 실수였다. 결국 시아파, 순니파, 즉 이란과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순니파 국가였던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의 몰락으로 결국 힘이 약해지면서 2003년 이후부터 이란의 시아파 국가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맹주로 등장했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란이 결국 중동 지역 내에 어떤 대리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대리 조직들이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과 작년부터 전쟁을 벌였고요. 대표적인 게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뭐 가자 지구의 하마스. 물론 하마스는 이란이 세워준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니파 조직이지만 이스라엘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마스에 대한 물질적 그 다음에 무기를 아끼지 않았고요. 헤즈볼라는 1982년 이란이 세워준 단체고, 예멘도 역시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이 UAE와 사우디와 전쟁을 벌이니까 이란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해주었죠. 자, 그러면서 이란이 2003년 이후에 이렇게 이제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이란이 또 이렇게 대리 조직을 세운 것은 특히 이란 이라크 전쟁 1980년에서 88년 동안 피비린내라는 전쟁에서 이라크의 전투기들이 이란의 테헤란의 수도를 공습하는 그런 아주 치욕을 당하면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란은 정적이 우리 영토를 침범 혹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전방 전략, 프론티어 스트래티지. 이란 주위의 대리 조직을 만들어서 정적들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그 정적을 무찌른다. 이게 이제 대리 조직을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리 조직을 만드는 마스터마인드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헬로메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으로 제가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뭐 중동 전문가시니까요. 자, 누굽니까? 미국이 2020년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한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정확히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엘리트 부대죠. 알고도스 부대. 즉, 알고도스 부대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외 전담 파트, 해외 공작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알고도스. 알고도스는 아랍어로 알꼬츠, 알꼬츠는 아랍어로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부대의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2020년 암살하게 됩니다. 가셈 솔레이마니가 결국 이란의 전방 전략의 핵심이었죠. 이 사람이 결국 이런 대리 조직을 계속 조성해 왔고요. 이란은 가장 중동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이 2020년 암살되고 나서 이란의 대리 조직들의 힘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가자 전쟁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서 사실상 생존이 위험할 정도로 지금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헤즈볼라 최근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결국 휴전에 지금 돌입했고요. 그 여파로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지금 이란은 어찌 보면 21세기 통틀어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자신들이 키워온 대리 조직이 연거푸 3개가 지금 무너졌어요. 지금 남은 이란의 대리 조직은 어디입니까? 예멘의 후티와 이라크,
그리고 최근에는 요르단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르단의 인구 50% 이상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에요. 그렇다면 요르단 국경, 즉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을 넘으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요르단강 서안이 있죠. 그러면 거기로 무기를 충분히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밀수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즉 요르단 계곡 사이에 쳐놓은 철망을 뚫기 위해서 무장 단체들이나 무장 조직들이 가끔씩 침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이란이 시리아가 무너졌고 이런 상황에서 노릴 수 있는 또 다른 돌파구, 즉 요르단을 흔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란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란의 전략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특히 2003년 이후 전방 전략으로 대리 조직을 키워왔고, 그다음 두 번째 전략은 이란은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창을 만들었죠. 공격할 수 있는 창이 없으니까 뭐로만 다른 창을 만들죠. 바로 탄도미사일과 드론입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계속 개발했고 상당히 지금 수준이 높은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자, 이런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국가를 공격하고 있고, 과연 이 탄도미사일 시설이 이제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은 10월 26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 20요곳을 공격했고, 거기에 이제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이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탄도미사일 생산에 차질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결국 뭘 우려하고 있습니까? 이란의 중요한 안보 전략 두 개가 지금 무너진 게 아닌가. 첫 번째 대리 조직, 두 번째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기 때문에, 자, 이란으로서 남은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 가장 중요한 안보 전략, 즉 핵 무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란이 핵 활동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물론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하면 미국과 핵 협상을 해서 개방개혁, 그 다음에 개방개혁을 통해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런 희망사항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주 지금 이란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결국 이란의 선택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사실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란의 결정, 이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백악관 입성한 후에 이란과의 핵 협상을 어떻게 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이 어떻게 될지 여러 보도들이 지금 상충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충되는 긍정적인 보도는 역시 일단은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선거 캠페인 중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란과의 핵 협상 중요하다. 핵 협상을 할 거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과연 이란에게 또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고 계속 핵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긍정적인 유화적인 그런 핵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핵 협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력, 즉 군사적 수단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핵 협상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지금 타임지나 여러 가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에 나온 거요. 그 다음에 타임지와 트럼프 당선자의 인터뷰,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이런 보도들을 보면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Anything is possible. Anything can happen.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옵션이 열려있다.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 결국 군사적 수단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물론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 이런 공포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었죠. 기존에도 공포와 충격을 통한 협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협상으로 가기 전에 일단 이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전략일 수 있죠. 또 하나는 정말 군사적 수단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 분석의 근거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망가졌다. 10월 26일 이스라엘이 20요것을 때렸고, 가장 중요한 방공망이라고 할 수 있는 S-300, 3포대, 뭐 3개 포대, 4개 포대가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고 망가졌다. 그 외에 다른 방공망들은 살아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공망이 무너졌고, 지금 훨씬 더 이란을 공격하기에 쉬운 상황이고, 이란은 그만큼 더 훨씬 더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얘기겠고,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생겼죠. 시리아가 무너졌어요. 시리아에 있는 S-300, S-400을 지금 러시아가 다
분해해서 가져가고 있답니다. 방공망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이라크 이쪽 요르단 이 국경선을 타고 이란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란의 핵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공격하기 쉬운 지금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란을 압박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논리적인 것이죠. 나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란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란의 방공망이 무너진 것 하나, 그 다음에 시리아가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 전투기가 훨씬 용이하게 이란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중요한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100만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 이 기회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소비하면서 또 이 기회를 쓰지 않고 이란과 핵 협상만으로서 핵 협정에 이룰 수 있을까? 핵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이란 쪽에서는 여전히 또 같은 메시지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10월 26일 날 이란의 핵시설이나 정유시설을 때렸다면 이란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를 영공을 열어준 주변에 있는 걸프 아랍 국가들의 정유시설을 우리가 때릴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놨고요. 최근에도 이란 내 여러 고위 관리들이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직접 공격한다면 우리는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모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 중요하고요.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이란 문제를 풀지가 앞으로 2025년 초반기 중동 정세 질서를 결정질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고요. 역시 우리가 현재로서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입성하기 전에 계속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 봐서는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 중에서는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자가 하마스에게 빨리 인질을 풀어주라. 아니 그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조금 진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도 전쟁을 완전히 끝낼 생각이 없고 하마스는 이번 기회에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싶어하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 철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고 이 부분이 두 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휴전안 또 새로운 휴전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긍정적인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낙관적인 보도로 나오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헤즈볼라와의 휴전은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으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최근에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로켓을 바로 발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직접 타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경우가 있고 이란 내부는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시리아의 아사드가 무너지고 나서 지금 내부적으로 치열한 노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누구 탓이냐 이걸 놓고 또 열띠게 지금 싸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란 정면 수비대 사령관이죠. 가니 사령관이 지금 또 욕을 엄청 먹고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보수 그 다음에 진보 간에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시리아에 지난 10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30빌리언 달러 얼마입니까? 300억 달러 정도 지난 10년간 이란이 쏟아부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시리아가 이렇게 보름도 안 돼서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이란 지금 수뇌부가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온 친이란, 즉 이란의 저항의 축 하나가 가장 중요한 축 헤즈볼라도 무너졌고 그것만큼 더 중요한 시리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지금 시리아에 있는 극단주의자들과 이미 벌써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하마스 휴전 협상 그리고 트럼프의 대이란 정책 방향 관련된 최근 뉴스 보도 사항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시리아 문제가 가장 지금 뜨거운 문제고 계속해서 시리아와 관련된 보도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요. 계속해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시리아 소식이라든지 다른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오늘 조금 늦었지만 조금 더 빨리 다음번에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